금요일 날에는 갤럽이 나왔었고요. 월요일 날에는 KSOI하고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또 20%대 부정평가가 나왔네요. KSOI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70%를 육박하는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윤석열 부정평가 68.5. 요거 그냥 70 정도 된다고 보고 생각해봐요. 70이면은 여기 잘 모르면 2.6 있어. 2.6. 정말 그러니까 되게 예.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2.6. 아까 말한 잘 모르는 사람들. 예, 예. 왜 그 부자 찍는 사람들이잖아. 예, 예. 잘 모르는 사람들. 자, 그리고 긍정평가가 28.9.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이랑 아주 유사하죠. 숫자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매우 못함 59.5. 60%죠. 그리고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이것도 숫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매우 못함을 붙여봤더니 이게 도대체 몇 배야?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배.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국민 100명 중에 16명. 매우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국민 100명 중에 60명.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씨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으로 잘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다라든지 대체로 못함 저게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우 못함이 60% 정도 되면은 안 돌아온다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다랑 포함을 하면은 윤석열 지지율은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35% 이상을 넘길 가능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5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불가능. 그렇죠. 그 같은 날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한번 볼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요거는 진짜 무슨 그림대로 가는 거 아니야? 뭔가 고구마 같은 느낌. 쪽벌 사진 그림대로 그려놓은 거 가는 거 아니야? 완전 똑같잖아요 지금. 부끄럽네요. 어쨌거나 부끄러운. 근데 여기에 이건 일간 조사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날마다 조사를 내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 지지율이 28.7이에요. 마지막 날 나온 여론조사가. 그럼 KSOI의 28.9랑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점점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현상이 그 대선 때는 모든 여론조사 회사마다 결과가 다 달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다는 네. 거죠. 이게 신기하지. 그 갤럽에서 28%가 나왔던 거랑 여기 아까 그 지지율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에서 실제로 그 이준석 내부 총질 문자가 밖으로 노출됐을 때 그게 여론에 온전하게 반영된 게 금요일 날 나와 갤럽 여론조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지금 이 갤럽은 KSOI보다 숫자가 더 지지율이 많이 나왔냐가 여기서 보시면 되죠. 화요일, 수요일 날은 거의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목요일, 금요일 정도가 반영이 되면서 지지율이 이제 다시 그래프가 하얀 곡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게 뭐 언젠간 저같이 같은 저 변호사 하나 있죠. 이상한 변호사. 심평 같은 변호사는 괜찮아.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애들이 윤석열 탄핵에 가장 앞장선다. 나중에 한번 봐봐요. 저는 반등의 계기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완만하게 내려가거나 약간 멈출 수는 있는데 반등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KSOI 거는 민주당 43.5, 국민의힘 33.8. 요거 지금 자동응답이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전화 면접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딱히 좋은 신호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예.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 다음에 리얼미터도 한번 볼까요? 비슷해요. 리얼미터는 민주당 46.0, 국민의힘은 38.4. 여기 이제 국민의힘의 네 분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 그 중에서 그 KSOI가 했던 것 중에 이준석 관련한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윤 대통령 의중 작용 여부 해가지고 68.8% 공감?
윤석열의 우중이 작동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윤석열 부정평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건 머리 달린 사람이라면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지. 굳이 물어봐야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25.5에 비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런 생각에. 설마 우리 윤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했을 리가 없어. 이분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전 정치인 아니니까 개돼지예요. 뭐든지 믿고 싶고. 윤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뉴욕 타임스에 나오면 뉴욕 타임스가 가짜뉴스 내는 그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자,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면요. 윤석열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휴가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 휴가를 취소한 게 아니라 휴양지 가는 걸 취소한 건 맞아요. 쉬는 건 쉬는 거야. 나도 근데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나도 휴가를 갈 테니 공무원도 휴가 가라 했어. 그럼 공무원도 휴가 가지 말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워딩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휴가를 취소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휴가지에 가는 거를 취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오늘 아침에 그리고 출근 시간 이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럼 뭐야? 어저께까지는 아무 얘기 없다가 오늘 갑자기 그 지지율 조사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젯밤에 진짜 착살나게 싸웠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어젯밤에 기분 좋다고 또 한 잔씩 또 시계 또 달리다가. 아니 그걸 봐봐 그런 네.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깨우려고 하니까 또 안 일어나. 야이씨 안 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니까. 왜냐면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몇 시간 전에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실 휴가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말에 나 휴가 가니까 평산마을 앞에 니네들도 좀 쉬어. 집회하는 애들도 쉬라고 공지를 보내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거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이라도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겠죠.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일이 너무 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부처에서 뭐 보고 하러 가고 있는데 취소, 일정 조정한다 이렇게 발표해버리고 하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윤석열이 대통령실에다가 휴가지 방문하는 거 안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휴가를 따로 안 가면은 뭐 서울 모처에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호캉스. 아니 그러니까 머무르면서 뭔가 많은 분들의 무슨 이야기를 경청할 거다라고 대통령실이 뇌피셜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다시 연락을 해서 지금 같은 보도가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푹 쉰다. 가능하면 일은 덜 하기로. 언제 한 것처럼. 정말 지금 언플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계속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휴가 갈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실이 만들어낸 말이고. 그래서 모처에 머무르면서 지금 전국 구상에 연병한다 진짜. 전국 구상에 매진을 하고 뭐 위기 돌파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이야기 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 오랜만에 푹 쉴 거야. 왜 자꾸 나 일할 거라 그래? 일 안 한다니까. 뭐 이거. 이건 총체적 난국인 거지 지금. 지금 메시지가 너무 여러 개가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도 일정을 그렇게 몇 시간 전에 헉헉 바꾸는 일은 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마차님의 말에 약간 동의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김건희라면 굳이 지방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서울에 좋은 데 많고 윤석열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좋은 술 마실 수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길 왜 내려가? 안 내려갈 거야. 나 호캉스 할 거야.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의견이 좀 엇갈렸다가 그냥 갑자기 가지 말자. 아니 박근혜가 저도의 추억 하면서 이렇게 네. 휴가를 보내는 게 좋았나 보지. 진짜로 알려지기로는 거제도 옆에 있는 저도에 가기로 네, 했었다. 가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거기 가면요 서울보다 안 좋아. 그렇죠. 뭐가 좋겠어. 김건희 거기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제 부부간에 뭐 정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윤석열이랑 같이 어울리면 재밌겠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청에서 나온 정보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님 일정 때문에 경찰들이 계속 동원돼요. 네.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건씩 나오잖아. 네. 김건희가 어디를 가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쪽 경호로 그쪽에 투입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안 나올 뿐 김건희는 수도 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녀요. 경호 대동하고. 그런 사람이 저도에 내려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 재밌겠냐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긴 하지만 아마 저도에 가서 이날은 무슨 옷을 입고 이날은 무슨 옷을 입고까지 다 정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취소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아, 뭐 부작용이 생겼거나 그런 걸까요? 그리고 어. 이게 휴가지를 가나 안 가나 지금 윤석열하고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저는 왜? 아니 그렇잖아. 평소에는 이렇게 좀 따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했는데. 에이, 남편 혐오주의자. 그런데다가 사실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하와이로 그 신혼여행을 갔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와이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지금까지 아무도 본 그렇죠. 사람이 없고 공개를 한 적도 없어요. 하와이 사진은 재촬영, 리마인드 촬영을 할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번에 휴가가 첫 여행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들도 많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최근에 하는 짓을 보면 애초에 조도로 휴가 갈 계획은 없었다. 다만 대우 조선해양 파업 때문에 툭 던졌던 말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 갖고 있던 저도 박근혜 휴가를 갖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가 대우 조선해양 대통령 휴가도 못 가게 만든다. 요걸 쓰려고 써먹으려고 했어서 사람들이 이제 조도에 갈 모양이다. 휴가가 파업이 끝났으니까 이때 나 열심히 일하려고 휴가 안 가는 거야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사실 본심은 휴가를 갈 생각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휴가 간다고 말하고 잠적해서 어려운 국면도 피하고 그냥 기자들 안 만나도 되고 그 국정을 안 돌봐도 되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놀아볼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나토웨이 때 스페인 여행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저도로 뭐 휴가를 간다라고 했던 거는 약간 좀 그냥 얘기를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사실 아무리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래도 밖에 나오면은 막 끈끈하고 햇빛 떴고 막 자외선 사면은 김건희한테 안 좋거든요, 피부에. 저라도 호캉스 할 것 같아요. 또 여행이라는 게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누구랑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예. 뭐 톨이랑 같이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시점이나 맥락도 안 맞고 예. 휴가라는 게 솔직히 말해 남자들 휴가가 뭐하냐 가서 술 먹지. 주로 자죠. 삼겹살 구워서 술 먹지. 그게 휴가 아니요. 집에서 먹나 거기서 먹나 똑같은데.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텐트 생활하는 거 싫어해. 씻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호캉스를 좋아해. 그리고 아침에 조식. 그렇게 먹고 싶은 거지. 자, 망고 빙수.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윤석열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추락을 했고요. 지금 가장 호들갑을 떠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중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명줄이 걸려 있거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윤석열 지지율 20% 추락하니까 조선일보가 칼럼에서 이렇게 씁니다. 쭉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빨간 줄로 돼 있는 게 희한한 일이다인데 희한한 일이다. 국정 실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겸허하지 않은 태도로 왜 싸우는지도 모를 싸움을 계속하면서 자멸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집권당이라는 사람들이 속 좁은 감정과 정치 이득에 집착하다 대선 승리 넉 달 만에 정권 위기라는 희대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희한한 일이다. 조선일보가 이 정도 태도로 나오는 거면 기대해 볼 만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조선일보의 그 칼럼 맥락이 그거예요. 희한한 일인데 국민은 그럼 어디에 기대냐. 조선일보에 기대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야? 내가 퇴근할 때 조선일보 지국이 항상 지나가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조선일보는 팩트로 말합니다. 진짜. 그래도 조선일보가 이 정도 그 태도를 보인다면 이 우리의 희망이 쌀이 익어가는 만큼 같이 익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또 그런 보도도 있었죠. 윤석열이 너무 빨리 미국에 짐됐다. 지지율 급락 주목한 미 언론. 이 이야기 있다가 이제 논란거리가 하나 있긴 해요. 조선일보가 오마이뉴스 사이에 싸움이 하나 있기는 해요. 대체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윤석열은 너무 빨리 미국에 짐이 됐다. 이거는 우리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가면 미국이 한국과 사업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반대 때문에 반미 감정 커지고 미국 안보지 한국 진보 정권 교체되면 미 한반도 비상계획 준비해야
뭐 요런 요딴 식의 기사가 벌써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 기사에서는 그 비상계획이라는 게 탄핵 같은 정말 그 급박한 일이 한 번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윤석열 지지율을 회복 못하면 한미 관계 국제적 위상 등이 훼손된다 같은 걱정을 해주고 있죠, 진심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율이 3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판에 사실 지금 윤석열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잘해줘야 될 판에 그냥 오직 미국만 바라보고 딸랑이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외교적인 방향 자체가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거면 상관없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의 이익만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 외교 방향 자체를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어떤 득도 실도 안 되는 이상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답답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조선일보가 뭘 꼬투리를 잡았냐면은 미국 안보지에 쓴 칼럼을 쓴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는데 그 사람은 미국 영주권자면 한국인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죠.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또 이 양반이 그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이기도 해요. 이 양반이 또 어마이뉴스의 시민 기자야. 그러니까 미국 안보지가 이 기사를 칼럼을 실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마이뉴스가 자작극했다. 이게 조선일보의 이제 비판 지점인 거예요.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힘이 세요, 그러면? 아니, 오마이뉴스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일종의 언론 혁명이 있어요. 네. 시민들이 기자가 돼서 계속 기사를 쓰는 그 방식. 그러면 오마이뉴스가 사주해가지고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푸시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그런 글을 식인 좀. 거죠, 그런 식. 근데 오마이뉴스 그- 축하합니다. 이제 네. 그 보도 내용을 좀 시간 내서 누군가가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이것 좀 읽어줘봐요.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안보상 우려에 대응했어야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어야 했는데 모두 축제에 갔었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때는 공식 업무가 없던 부인의 개인적인 친구들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 그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개인 생활과 직업적인 삶을 섞었다. 이렇게 마지막에 미화시키기 있기 없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언론보다 더 낫잖아요. 우리 정도 수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언론이 새날 수준인 거예요. 참내 진짜 웃겨서. 그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지지율 안 올라가요. 황골탈태가 말이 좋아서 이쁘게 표현한 거지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 사람이 변하면 예, 예. 죽는다는 얘기가 있죠.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이 뭐 본인은 신경 안 씁니다라고 했다가 국민과 같이 갑니다라고 말을 바꾸긴 했지만 본인보다 어쩌면 일본과 미국이 더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금 지지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익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그걸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뭐냐. 윤석열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는 걸 못한다고. 왜냐.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과 좋은 거를 엮어보려고 하면 국민들 반일 감정이 있는데 거기다가 윤석열 잘한다 하겠냐고요. 그럼 윤석열은 일본과 어떤 진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을 때리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마저도 못할 사람이잖아. 모국을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면 사람들이 윤석열이 뭘 해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뭘 해도 반대를 한다고. 숨만 쉬어도 싫어요. 내일 당장 김정은 만나서 통일하겠다고 해도 우린 반대할 거야. 자,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랄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윤석열 지지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부정평가 70%는요. 저는 이제는 위기의식을 심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일이 아니야. 한때 바람이 아니고 이게 고착화되면 윤석열 임기 못 채웁니다. 김건희 씨 보고 계시잖아요. 남편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